근데 2년 전에 아파트 받았는데 1억이 저 손에 왔어요. 죄송해요. 손해 봤던데 웃으면 안 되는데 왜 누수가 심했나 봐요. 아니면 막 인수대는 걸리는 거 잘못 받은 거죠?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닌데? 네. 일반 매물로? 네. 1억 6천? 네. 도대체 어떤 물건인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황에도 돈 버는 우리들의 투자 이야기 야노투 오늘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노투 촬영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경매로 1억 6천만 원을 손해봤다고 하는 사연이 있어서 한번 초대해보고 어떤 내용인지 과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큰 손이 되고 싶은 여자 크리스 킹이라고 합니다. 크리스 킹! 네. 큰 손이 되겠다. 네. 그러면 어떤 물건인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연수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라고 제가 2년 전에 낙찰을 받았었고요. 2년 전에 네. 위치는 원인제역 있고 네. 이야 여기서 보면 뷰는 되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뷰도 뿅 두고 그다음에 세대수가 많이 있고 초중고가 있어서 이거 싸게만 받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에 시세 대비 1억 정도 싸게 받았습니다. 시세 대비 1억 싸게 받았으면 굉장히 잘 받은 거네요. 잠깐만 근데 보니까 감정 가격이 4억 4,900이고 네. 134% 하면 감정 가격이 낮았던 때군요. 네, 감정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어가지고 이 감정가 대비 134%에 받았지만 시세 대비는 1억 정도 싸게 받았었던. 네. 그래서 저희가 낙찰 받았던 낙찰 영수증을 갖고 그날 할렐루야 하면서 완전 땡큐 이러면서 되게 좋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럼 저 물건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였었어요? 매수자가 8억대 대기자가 있었어요. 임장할 때 8억대 매수 대기자가 있었고. 그래서 부사님이 받아만 와. 그럼 내가 팔아줄게 했던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낙찰을 받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거기 임차인이 주인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인 인도하고 잔금을 납부했었던 건데 이게 사실은 바로 계약이 한번 됐었어요. 언제? 계약이 언제? 이분이 제가 10월 달에 낙찰을 받고 12월 달에 먼저 살던 분이 인사를 나갔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계약금을 1,000만 원을 걸었었는데 그때 그거를 매수자분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대출이 안 나오는 바람에 계약이 파고 났었어요. 그러면 10월 달에 낙찰 받고 명도는 한 달 정도 더 걸린 거네요. 네. 12월 달에 명도 끝났는데 2월 달에 그러네 진짜 이 문자 내용이 7억 8천만 원에? 네. 조금 팔았으면 와 6억에 팔아 7억 8천이 1억 8천만 원 싸게? 네. 야 이거는 근데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우리 기존 경매 낙찰 이 금액 보면 감정가보다 120% 130% 받았다고 하면 미쳤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뉴스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팔리는 가격 대비 시세 대비 얼마나 싸게 받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 역시도 낙찰 금액은 134%라서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팔리는 가격 대비 1억이었고 네. 지금 두 달 뒤에 7억 8천에 팔았으니까 1억 8천 싸게. 네. 어쨌든 나이스였는데 네. 박수가 아닌가? 박수가 안 나온다. 좋다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집은 수리도 안 한 상태에서 매수자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수리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빠져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도배라도 해서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상태에서 도배 정도만 하면 임차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네. 요거는 이제 전에 지금 이제 얼룩덜룩 꽁무니, 꽁무니가 야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네. 꽁무니 벽지. 촌스럽죠. 촌스러움의 극치죠. 네, 이렇게. 그냥 벽지만 깔끔하게. 네, 이렇게. 훨씬 더 느낌이 깔끔하네요. 벽지만 네, 새로 네. 했는데. 수리를 하고서는 그러면 계속 매매를 진행하셨던 거예요? 네, 수리를 해놓고 매매를 진행한 상태였는데 전세가 먼저 맞춰졌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전세를 5억에 넣었는데 시세가 7억 5천에서 8억 됐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전세가 6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를 하기 위해서 선순위 1억을 남겨놓고 보증 5억을 들어놓고 전세 5억을 놔달라고 부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제가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면 전세 보증보험이라고 원래는 우리가 대출이 없는 집에 전세가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대출이 있는 집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후순위가 돼서 전세 보증보험을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저당 같은 게 있으면 전부 다 지우고 들어가는데요. 전세 보증보험이라고 가입을 하면 설령 경공매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만큼은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경매를 낙찰받아서 이렇게 세팅을 잘하면 이렇게
6억의 낙찰 받고 선순위를 1억 정도 남기고 후순위로 전세를 5억 정도 드리면 내 투자금이 취등록세 정도밖에만 들어가지 않는, 지금 딱 들었을 때 계산식으로 하면 취등록세랑 이거 수리비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팔렸던 시세보다 조금 더 싸게 팔리더라도 한 7억 5천에 팔렸다고 하더라도 3천만 원 들여서 2년 뒤에 보유만 하면 거의 비과세로 1억 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케이스였던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세를 세팅하셨다? 네. 1년 있다가 최근에 이 전세를 끼고 살 사람이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6억 2천에. 6억 2천에요? 네. 그냥 1년 사이에 7억 8천에 팔 수 있었던 게 6억 2천에? 와, 1년에서 1억 6천이 날아간 거예요? 네. 1억 6천이 날라갔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이러면서 손해 네. 보셨다고. 울고 싶어요. 6억 2천에 제가 이렇게 계약서를 썼어도 싸게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시 투자하자 마음 먹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아, 근데 큰 결심하셨네. 이게 근데 1년 전에 7억 8천에 팔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6억 2천에 판단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네. 너무 지금 상황이 이율은 비싸지만 그때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던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시청하시는 분들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에이, 그러면 투자금도 별로 안 들어갔는데 더 오를 수 있잖아. 그냥 가지고 있지? 이런 고민도 또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지 않으시고 이렇게라도 그냥 파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는 2년 전에 당시에는 시세 차이가 1억이 났지만 지금은 또 장이 더 달라졌잖아요. 그 명예 가지고 다른 데에서 더 좋게 좋은 투자로 수익을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싸게 팔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네. 학생분들이 본전 생각에 자기 물건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그게 아깝긴 하겠지만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손절하는 것도 분명히 능력입니다. 손절할 때는 손절하고 다른 곳에서도 더 기회를 찾고 돈을 벌어야 이 손절을 메꿀 수 있는 거지, 본전 생각만 하고 끝까지 가면 똑같아요. 다 올인당한 올인. 정말 이것도 또 하나의 뛰어난 투자 포인트지 않나, 요즘 같은 시기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제가 손해 봐서 팔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싸게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경매로 물건을 도전을 한다면 저처럼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너도 투자할 수 있어! 자신 있어!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것도 투자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낙찰 받았을 때 1억 6천 정도의 차익을 남기고 팔 수도 있었겠지만 설령 시간이 지나서 더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렇게 큰 손해 없이 팔 수 있는 안전마진을 가질 수 있는 투자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기는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지마다 호가가 유지되는 데가 있지만 유지되지 않고 좀 내려온 곳들에는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면 더 위험성을 줄이면서 미래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아니다 싶었을 때 손해를 봤다고 하면 손절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본전 생각하지 말고 시장의 논리에 맞게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투자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황에도 돈 버는 우리들의 투자 이야기, 야노투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도 투자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